작년 한 해 동안 그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건물이라고 해서 거의 한 10정도 이슈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또 새로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이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창업할 때 고려해야 될 법률 이슈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1단계에서 회사 설립 이전에 사업을 구성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 형태를 검토해야 되고, 같이 일을 할 멤버를 구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업 모델의 사전적인 검토가 법률적인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은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사실 그 이상 중요한 것이 같이 창업자들 간의 창업자 간 계약,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주요한 이슈 사항들을 합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잘 아시죠? 페이스북의 경우에 그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사실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죠. 윙클보스 형제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내에서 어떤 이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것을 그 제품 프로그램을 만든 게 이제 마크 주커버그죠.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이 실제로 사업이 성공하고 회사가 커지니까 그 윙클보스 형제가 주커버그를 소송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달라. 실제로 소송 중간에 합의를 했고, 페이스북 주식을 상당 부분 받아고 그걸 팔아가지고 미국에서 뽑히는 부자가, 주커버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역시 되게 유명한 부자가 됐습니다. 이후에 보면 또 그 마크 주커버그의 그 동료, 어릴 적 친구도 CFO로 영입됐다가 나중에 회사를 퇴사하면서 또 소송을 합니다. 이렇게 창업자들끼리 왜 자꾸 소송을 하느냐? 회사가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른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내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매출액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전후해서 회사를 IPO를 한다, 회사에 대한 내부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회사의 어떤 사업이 공개되다 보면 그동안 내가 드리는 어떤 그 노력, 기업은, 그리고 내가 회사에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분쟁이 99.9%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어떤 파트너가 시작하신다면 미리 계약을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만난 많은 분들한테 주주간 계약서를 그 샘플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계약서를 보내드리면 대부분 반 이상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걸로 바꾸십니다. 그만큼 사업을 시작하실 때 내 파트너가 어떤 형태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합의가 안 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업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파트너도 설득하지 못하고 계약금도 쓰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클라이언트, 고객을 만나서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제품을 팔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파트너부터 설득을 하고 같이 합의가 돼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를 설립하실 때 중요해야 될 게 뭐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죽음을 현실적으로 돈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됩니다. 근데 창업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이겁니다. 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자금을 냅니다.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자금을 냅니다. 내 기술과 아이디어를 몇 %로 평가하고 저 사람은 자금을 가지고 몇 % 평가해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 설립 시에는 기술, 노무, 현물 등이 가치평가가 불가합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죽음을 현실적으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 회사 자본금 5천만 원, 1천만 원짜리 회사, 단돈 100만 원짜리라도 회사를 어떻게 설립합니까? 돈을 빌려야죠. 돈 있는 분한테. 근데 돈을 빌렸을 때 그 죽음은 단순히 나중에 갚으면 상관이 없지만 갚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돈을 현실적으로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반드시 실제로 그 돈은 자본금 계정에 납입을 해야 되고, 회사 설립을 요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온라인 금융 설립도 가능합니다. 찾아보시면요. 은행에 납입을 해야 되고 그 돈을 함부로 뺏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소위 견금이라고 해서 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는 가장납입행위를 너무나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가장납입행위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투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끼리 소장을 하실 거면 그렇게 껍데기 분해를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가장납입행위는 범죄이고 분명히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기 와서 또 변호사지만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강의하다가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분이 그 창업자들끼리 혹은 뭐 임직원들끼리 베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베스팅이 뭐지? 나중에 영상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베스팅이라는 게 주식을 부여하는 어떤 그 조건, 기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 회사에서는 주식 배정이라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톡 옵션, 주주의 신주 인수, 혹은 뭐 제3자, 유상증자. 다시 말해서 스톡 옵션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회사에 기여한 이사, 감사, 피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외부 투자자에게 스톡 옵션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 창업 바람을 타고 컨설팅을 하시고 브로커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남발하세요. 외부 투자자한테 여기서 몇 년 있다가 스톡 옵션을 받으세요. 스톡 옵션은 투자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근로자, 이사, 감사에게 주는 것이고 주주 중에 스톡 옵션을 기다리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스톡 옵션 주면 그건 무효고 불법입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회사에서 1년 일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그만둔 게 아니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뭐 다른 문제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스톡 옵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은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가 됐을 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을 더 받아서 신주를 발행했을 때 주주에게 보여주는 게 신주 인수권입니다. 한국 회사의 한국 상법에 따르면 이 두 가지만 주주 배정이 허락됩니다. 베스팅이라고 지금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베스팅이라는 거는 어떤 창업자분이 이 사람을 파트너로 영입했는데 매년에서 매출이 늘어나면 이 사람한테 지분을 더 주고 몇 %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누구의 주식을 줄지 불능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함부로 줄 수 없어요. 자기 개인의 주식을 중간에 약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자치적인 명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비율을 일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 회사에 외부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전체 주식이 희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팅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한국 그 회사법에 전혀 맞지 않는 주식 배정 내지는 어떤 뭐 주주 파트너를 속된 말로 유혹하기 위한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계약을 쓰실 때는 회사법, 한국 회사법에서 모두 허용되는가를 명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실 수 있고 누구에게요? 여러분이 같이 열심히 일한 이사, 감사, 근로자에게 그리고 같이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주주 신주 인수권 혹은 제3자 배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주가 아닐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외부 투자자를 봐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임의적인 베스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을 때 주식 인수 계약 조항에 이런 조건들을 쓰는데 그 중에서 보면 진술 및 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주 길게 쓰는데 그 주요 임원들의 인적 사항과 권리 의무에 따른 기본적인 어떤 주주 명부라든가 지분율 이런 사항들이 진실됨을 보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합의한 주주 계약상의 지분율들은 대외적으로 유효한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이런 것들이 많아요. 투자를 받으려면 대표이사가 과반수여야 돼. 대표이사가 51%를 가지고 내가 20%를 가질게.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3분의 1이야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주주건 주식의 명의신탁인데요. 법률상 주식의 명의신탁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건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외부의 투자자들이 뭘 알지 못한다면 외부 투자자들이 여러분의 실제 지분이 몇 %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항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외부에 공시되는 주주 명부와 계약서에 공시되는 주주 지분율이 진정한 것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말씀드린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세팅을 잘 하셔야 되고 그 계약은 모든 절차와 법규에 맞게 시작하셔야지 처음부터 확인되지 않고 허황된 말로 하시면 이 사업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졌다 하시더라도 외부 투자도 받을 수 없고 성공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